진짜 나가는 거야? 네, 어머님. 어머님 말씀이 맞았어요. 서로 힘들게 살 필요 없죠.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김순자도 막상 서연이 떠나려고 하니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서연의 결심은 이미 확고했습니다. 서연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도훈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순자 할머니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부엌에서 나는 국물 끓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깨웠습니다. 서연은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시어머니를 위한 아침상을 준비하고 있었죠. 35의 나이에 늦깎이 결혼을 한 그녀에게 이 모든 것은 여전히 낯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뭘 잘못했다고 할까? 서연은 혼잣말을 하며 미역국에 간을 맞췄어요.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시어머니 김순자의 기준을 맞추는 것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어제는 밥이 너무 질다고, 그저께는 김치찌개가 짜다고 지적받았거든요. 미역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며 서연은 어젯밤 남편 도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까다로우시긴 하지만 마음은 좋으신 분이야. 조금만 참아줘. 우리가 따로 살 집 마련하면 괜찮아질 거야.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건데? 매일 이런 식이면 나도 지쳐.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승진하면 바로 이사 갈게. 하지만 도훈의 승진은 언제일지 모르는 일이었고 서연은 매일 아침 이 긴장감을 견뎌내야 했어요. 정성스럽게 차린 상을 들고 안방으로 향하는 서연의 발걸음에는 긴장감이 배어 있었어요. 문을 살짝 두드리며 들어간 방에서 김순자는 이미 깨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김순자는 상을 한번 훑어보더니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역국 간이 좀 싱거운 것 같은데. 그리고 반찬도 어제 것들이네. 새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죄송해요. 다음부터 더 신경 쓸게요. 매번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해야지. 도훈이는 어렸을 때부터 집 음식 맛에 길들여져 있단 말이야.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고개를 숙였어요. 혼자 부엌으로 돌아온 서연은 설거지를 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회계법인에서 일할 때는 숫자로 모든 것이 명확했는데 집안일은 보이지 않는 기준들이 너무 많았어요. 정말 힘들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온 서연은 시어머니가 이웃집 아줌마와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요리도 잘 못하고 집안일도 서툴러서 걱정이야.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렇지 뭐. 그래도 나이가 35이면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아들이 좋아하니까 뭐 어쩌겠어. 천천히 가르쳐야지. 서연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도 괴로웠지만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시어머니가 자신을 마치 교육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서연의 눈가에는 어느새 지친 기색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과연 사랑만으로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 그녀의 내면에서 작은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연이 앞으로 겪게 될 긴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오전 8시 도훈이 출근 준비를 하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옷차림을 정리해주며 하루가 시작되는 것을 실감했어요. 곧 이 집에는 자신과 시어머니만 남게 될 테니까요. 오늘 일찍 들어올 수 있어? 서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오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 어머니께 잘 말씀드려놔.
매일 이런 식이야. 나 혼자 어떻게 감당하라고? 도우는 잠시 멈칫하더니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조금만 참아줘. 정말 미안해.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 도우나. 하지만 도우는 이미 현관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홀로 남은 거실에서 서연은 시어머니의 방에서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침 드라마가 시작된 모양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함께 시청하자고 하실 텐데 오늘은 왠지 조용했죠. 서연아, 잠깐 이리 와봐. 김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마음을 다잡고 안방으로 향했어요. 네, 어머님. 앉아봐. 할 말이 있어. 김순자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중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방바닥에 앉았어요. 결혼한 지 벌써 6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집안일이 서툴러. 도훈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내가 어떻게 살림을 꾸려나갔는지 아니?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가족을 위해 살았어. 그게 바로 아내이자 며느리의 도리야.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듣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반발심이 일어났어요. 자신도 직장에서 성실히 일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도훈이가 회사에서 힘들어하는데 집에 와서까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 김순자의 말이 계속되었지만 서연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들이 맴돌았어요. 과연 사랑만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결혼 전에 그려왔던 행복한 가정의 모습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에서 나온 서연은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죠. 정말 이게 맞는 걸까? 혼잣말을 하며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이 부러웠어요. 결혼 전 자신의 삶이 그랬거든요. 물론 외로움은 있었지만 적어도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만 지면 되었죠. 오후가 되자 시어머니는 동네 친구들과 만나러 나갔습니다. 저녁 7시까지는 들어올 테니까 미리 준비해놔. 네, 어머님. 혼자 남은 집에서 서연은 처음으로 마음 편히 숨을 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편안함도 잠시 곧 저녁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다시 무거워졌죠. 사랑만으로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 서연의 마음속에서 이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도훈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었지만 그 사랑만으로 매일의 현실을 견뎌내기에는 너무 버거웠어요. 이것이 바로 서연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도훈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은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루 종일 시어머니와의 긴장 속에서 보낸 시간이 얼마나 길었던지 모릅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도훈이 먼저 어머니 방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서연은 부엌에서 저녁상을 차리며 남편과 시어머니의 대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회사 일이 많았니? 네, 프레젠테이션 때문에 좀 늦었어요. 그래, 고생 많았구나. 얼른 씻고 저녁 먹어라. 김순자의 목소리는 아들을 대할 때와 며느리를 대할 때가 확연히 달랐어요. 서연은 이미 그 차이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씁쓸했죠.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 도훈이 부엌으로 와서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만졌습니다. 그냥 그랬어. 피곤하지? 좀 그래. 오늘 정말 힘들었어. 서연은 더 말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있는 상황에서는 조심스러웠어요. 가족 3명이 모여 앉은 저녁 식탁의 분위기는 미묘했습니다. 도훈아,
오늘 서연이한테 말했는데 집안일을 좀 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 김순자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도우는 젓가락을 들고 있던 손을 잠시 멈췄어요. 어머니, 서연이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건 나도 알지. 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해. 특히 요리 같은 것들 말이야.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답답함이 커져갔어요. 도훈이 자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기를 바랐거든요. 서연이가 회사 다닐 때는 요리할 시간이 별로 없었잖아요.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래도 벌써 6달이야. 다른 집 며느리들은 어떻게 하는데? 도훈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고 아내의 처지도 이해되었거든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애매한 대답이었어요. 서연은 도훈의 말에서 확실한 지지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온 부부는 처음으로 솔직한 대화를 나눴어요. 도훈아, 정말 힘들어. 뭐가? 어머니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매일 뭔가 잘못됐다고 지적받는 기분이야. 도훈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도 나름대로 우리를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야. 그럼 내 기분은 어떻고?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알아. 정말 고마워하고 있어. 고마워하는 것과 내 편을 드는 건 다른 거야. 아까 저녁 때도 어머니 말씀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잖아. 도훈은 침묵했어요. 서연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어머니와 너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둘 다 소중한 사람인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해? 계속 참기만 하라고?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뭐야? 분명하게 말해봐. 도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섭섭하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 아내를 힘들게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중간에서 균형을 잡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죠.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어머니도 점점 내게 익숙해지실 거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조금만 더. 제발. 서연은 남편의 모습에서 확신을 찾을 수 없었어요. 도훈은 분명 자신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현실적인 상황에서 얼마나 든든한 지지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옆에서 곤히 잠든 도훈을 보며 생각했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지만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이것이 바로 서연이 느끼고 있는 가장 큰 혼란이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도훈의 누나 가족이 집에 왔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된 수진과 그녀의 남편 상호, 그리고 초등학생 딸 하은이까지 함께였어요. 서연은 새벽부터 일어나 손님 맞이 준비를 했지만 여전히 긴장되었습니다. 수진이 들어서자마자 김순자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손녀딸이 할머니에게 달려가자 시어머니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서연이 언니, 안녕하세요. 네, 언니. 오랜만이에요. 거실에 모인 가족들을 위해 서연은 부엌을 오가며 차와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수지는 어머니 옆에 앉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서연이가 잘 챙겨드리죠? 김순자는 잠시 서연을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글쎄다. 아직은 많이 부족해. 서연이 과일을 내놓으며 들어왔을 때 김순자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상우가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너무 응석바지로 자라서 그래. 집안일 하나 제대로 못해. 어머니. 도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김순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너는 몇 살이지? 35이면 이미 늦은 나이야. 그런데 아직도 밥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청소도 엉성하고
거실의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어요. 수진과 상호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고 하은이는 할머니의 차가운 목소리에 놀란 듯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도훈이 좀 더 강하게 말했지만 김순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있었어요. 왜 그만해? 사실을 말하는 건데. 도훈이가 회사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집에 와서도 제대로 된 밥 한 끼 못 먹고, 그리고 애는 언제 낳을 거야? 아이 문제는 아직 부부 사이에서도 조심스러운 주제였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이는 저희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서연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알아서 한다고? 벌써 결혼한 지 6달이야. 다른 집은 벌써 임신 소식 전하는데. 어머니, 정말 그만하세요. 도훈이 일어섰지만 김순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왜 그만해야 해? 이 집 며느리 맞잖아. 도훈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어.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선? 이게 최선이야? 매일 아침 늦게 일어나고 집안일은 대충대충 하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어떻게 늦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김순자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며느리가 자신에게 대든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수진이 급히 일어나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 급히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서연아, 문 열어. 도훈이 따라왔지만 서연은 문을 잠가버렸어요. 가만 있어요. 혼자 있고 싶어요. 방 안에서 서연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이것이 바로 그녀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정면 충돌이었죠. 더 이상 조용히 참고 넘어갈 수 있는 단계는 지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일요일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김순자는 서연과 대화를 최소한으로 줄였고 서연 역시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도훈은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더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아침상을 준비했어요. 김순자가 좋아할 만한 메뉴들로 정성스럽게 차렸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상을 보더니 작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국이 또 싱겁다는 말과 함께 차가운 반응이 돌아왔어요. 서연이 다시 끓여드리겠다고 했지만 김순자는 그냥 먹겠다며 등을 돌렸습니다. 화요일에는 반찬 투정이었어요. 서연이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를 맛본 김순자는 간이 애매하고 배추가 질다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수요일에는 청소 문제였죠. 어제 청소기를 돌렸다는 서연의 말에도 불구하고 먼지가 많다며 지적받았어요. 매번 대충대충 하니까 이런 거야. 집안일은 꼼꼼하게 해야 하는 거야. 목요일에는 빨래가 문제였습니다. 도훈의 셔츠에 얼룩이 남아있다며 한 번에 제대로 하라는 말을 들었어요. 금요일이 되자 김순자의 말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정말 못하는 게 없어. 밥도 못하고 청소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고.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런 지적들에 서연은 점점 지쳐갔어요. 무엇을 해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좌절감이 쌓여갔습니다. 그날 저녁 도훈과의 대화에서 서연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정말 한계야. 뭘 해도 인정받지 못하겠어. 어머니도 완벽을 바라시는 건 아니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해? 나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 도훈은 또다시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어요. 그는 어머니도 서운해 하신다며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는 애매한 말만 반복했습니다.
서연은 남편조차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절망감에 빠져들었어요. 주말이 되어도 서연에게는 휴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루 종일 시어머니와 함께 있어야 하는 시간이 더 힘들었죠. 김순자의 시선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연의 마음에 상처를 냈어요. 서연은 희생하며 가정을 지키려 애썼지만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어만 갔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고 남편은 중간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어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서연은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품었던 평범한 행복에 대한 꿈은 점점 멀어져만 갔어요. 화요일 오후 도훈이 회식으로 늦는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서연은 시어머니와 단둘이 저녁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요즘 김순자의 태도가 더욱 차가워져서 함께 있는 시간이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저녁상을 차리고 시어머니를 모셨지만 식사 내내 침묵만이 흘렸습니다. 김순자는 반찬 하나하나를 집어들며 작은 한숨들을 내쉬었어요. 서연은 그 한숨들이 모두 자신에 대한 불만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반찬이 입에 안 맞으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김순자는 대답 대신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서연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김순자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진중하고 단호했어요. 서연은 무슨 일인지 궁금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네, 어머님. 솔직히 말할게. 나는 내가 우리 도훈이한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갑작스러운 말에 서연의 숨이 막혔어요.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듣고 보니 충격이 컸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끝까지 들어봐.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 이렇게 서로 맞지 않는 사이에서 뭘 더 기대하겠어? 김순자는 차분하지만 냉정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서연은 가슴이 쿵쿵 뛰는 소리를 들으며 시어머니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도훈이는 어려서부터 집안 분위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야. 지금 이 상황이 계속되면 그 아이만 힘들어져.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더 잘하도록 노력할게요. 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야. 성격이나 생활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른 거야. 서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김순자의 말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점점 분명해졌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도훈이와 이혼해라. 김순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이 공기 중에 떠오르자 서연은 잠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혼하라고. 서로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 없잖아.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도훈이가 그렇게 말했나요? 도훈이는 아직 모르지. 하지만 이 상황이 계속되면 그 아이도 결국 같은 생각을 하게 될 거야. 김순자는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말했어요. 서연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도훈이를 사랑해요. 그리고 이 가정을 지키고 싶어요. 사랑만으로 가정이 유지되는 줄 아니? 현실을 봐. 너도 불행하고 나도 불행하고 도훈이도 힘들어하고 있어. 서연은 반박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김순자의 말 중 일부는 사실이었거든요. 좀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더 노력할게요. 시간이 해결해 줄 일이 아니야. 벌써 6달이 지났는데 나아진 게 뭐가 있어? 서연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어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자마자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이혼을 요구한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서연은 절망감에 휩싸여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야 도훈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도훈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옷을 갈아입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훈아, 깨어 있어.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도훈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식이 길어졌네. 왜 안 자고 있어? 어머니와 이야기가 있었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훈은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이야기? 어머니가 우리 이혼하라고 하셨어. 도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 나와 도훈이가 맞지 않는다고, 서로 힘들게 살 필요 없다고. 서연은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김순자의 차갑고 단호한 말투, 이혼을 요구했던 그 충격적인 순간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도훈은 말없이 듣고만 있었어요. 도훈아, 뭔가 말해봐. 어머니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서연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도훈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머니가 화가 많이 나셨나 보네. 화가 났다고? 그게 끝이야? 서연은 남편의 반응에 실망했어요. 좀 더 분명한 입장을 보여주기를 바랐거든요. 일단 시간이 좀 지나면. 또 시간이야? 어머니가 나한테 이혼하라고 직접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거야? 도훈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께 직접 이야기해 볼게. 그래서 뭐라고 할 건데? 설마 내 편을 들어달라고 할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이해해 달라고. 서연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남편이 여전히 명확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 후 며칠 동안 도훈은 더욱 집에 오기를 꺼렸습니다. 야근이나 회식을 핑계로 늦게 들어왔고 집에서도 대화를 피했어요. 서연은 그런 남편의 모습에서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가장 필요한 순간에 옆에 서주지 못하는 도훈이 원망스러웠어요. 금요일 저녁 서연은 도훈에게 다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계속 피하고 있잖아. 이 문제를 언제까지 회피할 거야? 피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 중이야. 며칠째 생각만 하고 있어. 결론은 뭐야? 도훈은 또다시 대답을 피했어요. 서연은 남편마저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나 혼자 싸우고 있는 기분이야. 어머니는 나한테 나가라고 하고 남편은 회피만 하고.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분명하게 말해봐. 나와 어머니 중에 누구 편이야? 도훈은 끝내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어요. 그저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주말이 되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김순자는 서연을 대하는 태도가 더욱 차가워졌고 도훈은 집에서도 어색해했습니다. 서연은 이 집에서 완전히 혼자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일요일 밤 서연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 전 꿈꿨던 행복한 가정의 모습과 현재의 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지만 그 사랑조차 이 모든 갈등 앞에서는 무력해 보였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정말로 이 결혼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절망감과 고립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월요일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어머니를 위한 아침상을 차리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만의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죠. 커피 한 잔과 토스트, 결혼 전 그녀의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김순자가 방에서 나와 차려지지 않은 상을 보고 눈썹을 찌푸렸어요. 아침은 안 차려놓고 뭐하고 있는 거야? 어머님께서 제게 이혼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더 이상 며느리 노릇할 필요 없겠죠.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김순자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저도 결심했어요. 이 결혼 정말 포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서연은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지난밤 혼자 깊이 생각한 결과였죠. 계속 참고 견디는 것만이 해답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오후 도훈이 일찍 퇴근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았나 보더군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도훈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서연아,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던데? 사실이야. 나 이제 못하겠어.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어요. 갑자기 왜 이래? 며칠 전만 해도 노력하겠다고 했잖아. 며칠 전에 당신한테 분명하게 물어봤지. 나와 어머니 중에 누구 편이냐고. 그런데 답을 안 했어. 도훈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서연의 말이 사실이었거든요. 그게 둘 다 소중한 사람이라서 소중하다는 건 알겠어. 하지만 선택해야 할 때가 있는 거야. 당신은 선택하지 않았고, 그래서 나도 선택하기로 했어. 서연은 일어나서 방으로 향했어요. 이미 짐을 싸놓은 가방이 침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아, 잠깐만. 이야기해보자. 이미 충분히 이야기했어. 6달 동안 계속 이야기했지. 도훈이 서연의 팔을 잡았지만 서연은 조용히 손을 빼냈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 지금도 사랑해.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럼 포기하는 거야? 우리 결혼을 그냥 포기한다고? 포기가 아니야. 선택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선택하는 거야. 서연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있었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희생만 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김순자가 방에서 나와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서연이 정말로 떠나려는 모습을 보자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진짜 나가는 거야? 네, 어머님. 어머님 말씀이 맞았어요. 서로 힘들게 살 필요 없죠.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김순자도 막상 서연이 떠나려고 하니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서연의 결심은 이미 확고했습니다. 서연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도훈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서연아, 정말 가는 거야?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서연은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6달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집을 나선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서늘한 저녁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죠. 처음에는 슬픔이 밀려왔지만 곧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길을 걸으며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사랑만으로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것 같았어요. 사랑은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것,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서연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비록 결혼은 실패했지만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 살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요. 이 이야기는 사랑만으로는 부족한 현실 앞에서 자아를 잃어가던 여성이 마침내 자신의 행복을 선택하며 진정한 자유를 찾는 내용입니다. 이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지역이나 장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감사 인사 꼭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